어디선가 계속해서 책을 빌려서 좋은 목소리를 읽어주는 유튜버들은 많이 있습니다. 또 책은 보여주지 못한 채 소개만 해주는 유튜버도 많죠. 그러나 개인 사비를 털어서 책들을 직접 구매하고 소장하고 있는 책들 위주로 여러분들과 함께 정보를 나누고 있는 안녕하세요 유튜버 책봉호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제 돈으로 직접 구매한 책, 한국사 강사 중에 가장 핫하신 분 황현필 강사님의 신작 이순신의 바다를 들고 나왔습니다. 현재 베스트셀러고요. 고대사 중세사를 해석하는 서로의 결은 다릅니다. 하지만 중국의 동북공정, 일본의 영토 야욕에 맞서서 우리가 함께 가야 될 노선은 같습니다. 황현필 강사님은 우리나라 대중에게 역사에 대한 흥미를 일깨워 주시는데 가장 노력을 하신 분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책을 저와 함께 보실 건데, 이 책에 앞서서 이순신 장군님이 7년 동안 쓴 난중일기라는 책이 있죠. 자, 초서체로 흘림체로 적혀 있는데요. 지금까지 현재 나온 책 중에 노승석 박사님이 쓰신 책이 가장 밀도가 있고 정확하다라고 제가 예전 책 보고 영상에서 한번 소개를 한번 해드렸습니다. 가장 제가 도움을 많이 받은 책이고요. 또 징비록이 있습니다. 이 징비록은 이제 조선시대 유성룡이 쓴 책인데요. 판본에 따라서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판본을 서로 비교 분석한 책, 이 책에서 가장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책이고요. 또 이순신 장군님께서 싸운 앞바다의 현장이라든가 아니면 전술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한 책, 이순신이 싸운 바다, 예전에 제가 많이 봤던 책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지도도 있고 현장에 대한 그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도움을 받았던 책이라면 지금 현재 출간된 이 책, 이순신의 바다. 자, 이 책이야말로 모든 정보들이 망라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자, 보시면 여러 가지 그림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요. 원문은 없으나 가장 쉽게 재미있게 설명을 해 두셨습니다. 자, 이렇게 현장 사진도 많이 있고요. 그렇죠. 또 울돌목도 나오고 명랑해전, 와, 이렇게 멋있게 사파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분들이라든가 대중분들이 보시기에 지금까지 가장 잘 편집이 된 책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전문가적인 관점에서 본 임진왜란 세 가지 요소를 이 책을 빌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거북선의 생김새예요. 자, 거북선의 생김새, 우리는 현재 이렇게 철판을 두르고 가시가 뾰족뾰족 나 있는 거북선으로 착각을 하고 있죠. 하지만 여기 보시면 충무공 종가에서 전해 내려오는 거북선의 그림이에요. 등이 뾰족뾰족하지도 않고 철판도 아닌 거예요. 자, 징비록의 기록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 말이죠. 이 징비록에도 유성룡이 쓴 기록입니다. 이보다 앞서 이순신이 거북선을 창안에서 만들었다. 판자로 배 위를 덮었고요. 판자로 덮은 겁니다. 판자로 배 위를 덮었고 그 형상이 가운데가 높고 둥글어서 마치 거북과 같다라고 원문과 동일하게 적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거북선을 지금 현재 왜 철판을 이렇게 쓰였다고 착각을 하느냐 보면 정조시대 때 이충무공 전서라는 책을 난중일기를 참조를 해서 만들어내죠. 거기에 그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임진왜란이 끝난 다음에 100년이 훨씬 뛰어넘는 시간에 그려진 거북선의 그림들을 참조를 했다는 거죠. 당시의 그림은 판자를 엎었고 돌격선으로서 위에서 지휘부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타당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에서 발견된 거북선의 그림이 있는데 탄소연대 측정으로 보니까 이 시기랑 거의 비슷한 때 그려진 거북선의 그림이 이 그림과 거의 비슷합니다. 자, 당시에 철이 귀했고요. 철은 갑옷으로 써야 되고 무기로 써야 되고 또 성벽을 만드는데 돌을 깰 때 써야 되는데 이 판마다 다 철갑을 두른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돌격선으로서 판옥선처럼 만들었고 위에 판때기를 둘렀다. 이렇게 보는 게 가장 합리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거예요. 성곽인데요. 이 성곽을 만들 때는 철 망치 같은 걸로 깨는 거예요. 이 깨서 산에다 쌓기도 하고 평지에도 쌓기도 하는데 현대에 들어서 포크레인이나 기중기나 여러 가지 것들로 강제로 성곽을 없애지 않는 이상 그대로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의 임진왜란, 그다음에 조선시대 많은 전투에 대한 성곽들이 아직도 한반도에 그대로 남아있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 고구려 백제 신라 성곽 다 어디에 있을까요? 생각 한번 해봐야죠. 네? 그 수많은 성곽들 어디에 있을까요? 다 존재하는 곳이 있죠.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문제는 이겁니다.
난중일기. 이순신 장군님이 7년 동안의 기록을 쓴 난중일기는 총 8권 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죠. 1권, 2권, 3권, 4권, 5에서 7권. 한 권이 현재 지금 도난 분실 상태에 있습니다. 을미년의 일기. 1595년의 일기가 통째로 한 권이 분실된 상태예요. 누군가 훔쳐왔습니다. 없어요. 자, 그러면 이 난중일기의 이 번역본에 을미년의 일기는 뭘로 대체해서 썼냔 말이죠. 정조 때 쓴 충무공 전서. 그 다음에 또 이 종갓집에서, 충무공 종갓집에서 내려오는 일기초, 누가 썼는지 알 수 없는, 언제 썼는지 알 수 없는 그 일기초를 내용으로 해서 지금까지 현재 난중일기 번역본들이 다 을미년의 일기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시점에서 본 3가지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거. 첫 번째, 거북선의 모양. 두 번째, 성곽들. 조선시대는 다 존재했다. 세 번째, 난중일기 원문. 현재 도난 상태. 자, 이렇게 고민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책 보고 영상에 더 많은 심도 깊은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한번 보시고 질문 많이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책 보고 있습니다.